안녕하세요. 바람영혼수선실 대표 상담사 흰둥이입니다. 요새 넷플릭스에 방영되고 있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극중 내용이 불륜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흥미진진하게 시청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다들 보셨나요? 오늘은 더 글로리 주인공들인 박연진, 최혜정, 이사라 이 세 인물에 대해서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악역 연기를 어찌나 잘 연기하는지 실제 성격도 저런 거 아닐까 할 정도로 보는 내내 정말 소름이 돋았답니다. 제가 실제 만났던 나르시시스트들과 매우 흡사하게 사실적으로 그려내서 작가의 역량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뉴스를 통해 이런 부류들을 접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대한항공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이라던가 가정부나 개인운전사를 소모품처럼 손쉽게 폭행하는 일은 재벌계에서도 쉬쉬하지만 흔히 발생하는 일이기도 하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희대의 악녀 박연진이라는 인물부터 차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연진은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 그 중에서도 등급으로 치면 특히 최상급 나르에 속한다고 판단됩니다. 흔히 사이코패스로 불리는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연극성 성격장애, 약간의 경계선 성격장애가 한 방울 정도 가미된 나르시시스트계 종합선물 세트로 보여집니다. 기질적으로 유전적으로 타고난 측면도 있고 환경적으로도 잘못된 행동을 부모가 용인한 환경에서 성장했기에 남들을 괴롭히면서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양상을 지속적으로 보이고는 합니다. 부모로부터 학습되어 중간 과정은 애초에 불필요한 것이고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죠. 특히 구두를 가지고 자신의 딸에게 성공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 친정엄마가 손녀에게 구찌 옷을 선물해주는 장면은 굉장히 물질만능주의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토대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잣대에 비교해서 강함과 약함을 판단하고는 하는데요. 강한 사람한테는 유연하게 굽히는 척하더라도 약한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군림하려는 기회주의자적인 면모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애초에 죄의식 자체도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질서 위에 군림하고 있는 존재이기에 다른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규칙이나 도덕은 박연진에게는 정말 시시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공감이나 동정은커녕 약자들이 가진 약함을 경멸합니다. 그들이 더 착취당해도 상관없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자기합리화를 하며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죠. 이는 성적인 관계에서도 매우 무책임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결혼을 하고도 다른 남자들과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모든 충격적인 사실들이 발각되어 남편에게서 버려질 것 같을 때에도 눈물로 사정이 통하지 않자 한순간에 계산적으로 돌변해서 결국엔 다시 전 남자친구인 전재준을 유혹하면서 갈아타기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즉 남편이던 자식이던 친구이던 간에 자신의 지위와 존재가치 그리고 개인의 만족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에 불과한 존재들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통제감, 전능감, 우월감 등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교묘한 수를 쓰는 소시오패스와는 달리 사이코패스들은 이러한 쾌락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충동적으로, 극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데요. 쾌감이나 우월감, 분노 표출과 같이 욕구에 대한 충족을 즉각적으로 얻고자 폭력이나 성적인 것을 쉽게 취하고는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 자라나면서 만족을 통제하거나 절제하는 연습을 부모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배가 고파도 음식을 먹는 만족을 조금 지연시킨다거나 배변을 화장실에 갈 때까지 참아나가는 연습을 통해 자신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은 감정적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내면의 뿌리나 내적인 힘이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남들보다도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이 손쉽게 바람을 피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문동은도 복수의 과정에서 다소 극단적인 방법들로 전재준이나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공모하는 행동을 보이고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반사회적인 행동이 자신을 보호하는 생존수단인 경우나 복수심인 경우에는 사이코패스나 나르시시스트라고 할 수 없습니다. 행동의 목적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이어야지만 박연진과 같은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혜정
최혜정은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은 센, 내면의 열등감이 굉장히 큰 인물로서 내적으로 부적절함, 불만족감을 본인의 외모나 재산, 인스타그램에 보여지는 화려한 생활로 보여지는 것으로 채우려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외적인 것으로만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비난을 받을 때면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가치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남자를 선택할 때에도 사회적으로 위치라든지 부와 같은 가치들로만 평가하게 되며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를 추구하기보다는 외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클래스를 가진 누구와 어울리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즉, 그 남자의 외모나 위치가 자신의 허황된 꿈을 만족시켜주고 자신의 가치를 대변해 준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남자의 인성과는 상관없이 외적인 것으로만 기준을 삼아 쉽게 상대를 갈아치우기도 하고 자신만의 내면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대의 조건에 따라 쉽게 성적으로 문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로부터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은 것, 세탁소에 맡겨진 샤넬 드레스를 자신이 선물 받은 척 입는 것으로 부의 수준을 드러내 그것으로부터 우월감을 느끼고 만족을 추구하려 합니다. 또 자신이 동경하던 상위 클래스 전재준이 박연진을 버리고 자신을 선택한 것에 마찬가지의 만족감을 느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최혜정이 가진 이런 열등감은 일진무리로부터 무시를 당하면서 손상된 자존감을 자기보다 급이 낮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무시함으로써 회복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후배를 자신의 옷을 고르는 마네킹으로 이용하거나 쇼핑할 때 판매원에게 무시하는 언행을 노골적으로 합니다. 아마 어린 시절부터 외모나 돈과 같은 외적인 조건으로만 평가를 많이 받았으며 부라는 가치로 무시당한 경험이 많아 열등감이 큰 경우 지나치게 이런 가치들을 크게 의식하게 되고 이를 잣대로 세상과 자기 자신을 평가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불안함과 공포심 때문에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최혜정은 가해자이자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언제라도 피해자가 될까 하는 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존하기 위해서 힘이 센 공격자와 동일시를 하게 되는데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대상을 따라하면 그 두려움과 걱정이 덜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이사라는 새로운 자극을 찾고 또 금세 지겨워하는 자극 추구형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약물 중독이나 남자와의 성관계 등 쾌락적인 자극에 쉽게 중독될 확률이 높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예술적인 창의성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거나 새로운 표현 방법을 찾아나가는데 좋은 영감을 주는 쪽으로 발현될 수도 있지만 약물남용이나 성적으로 문란한 부분으로 부정적으로 발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현재 배우 유아인도 마약 중독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술계나 연예계에서 마약 중독 뉴스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와 관계가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려면 감정적으로 촉을 세워야 하기에 예민해지고 민감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서 어떤 면에서는 우울이나 불안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고흐나 이사라와 같은 예술가들처럼 본인이 가진 이러한 불안이나 예민한 감정선이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되게 되면 경계선이나 우울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게 되면 약물이나 성중독, 도박 등 쾌락적인 행동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결국에는 손명호와 마약을 하며 성관계 영상을 기록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이사라의 마약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상한 자위행위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태도에서 비정상적인 문제가 발견되는데요. 문제를 수습하는 데만 초점을 두고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지 정작 딸인 이사라의 상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방임해버립니다. 부모로서 위로하거나 가르치거나 진정시키려 들지 않고 애초에 문제아로 인식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자극 추구 성향을 더 악화시키고는 합니다. 오늘은 심리학적으로 더 글로리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들이 바람을 피우는 원인과 그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오늘 하루는 여유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